인권교육 지도사 1강입니다. 1강은 인권에 관한 이해입니다. 학습 목표 살펴보면은 인권에 관한 개념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주요 학습 내용은 3가지 주제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논의, 또 개념에 대한 논쟁, 헌법과 인권의 관계, 마지막 생각해 보기까지 학습 이어보겠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 권리죠. 인권을 알아야 내 인권도 보호할 수가 있고, 내 인권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타인의 인권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또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인권을 찾을 때 또 타인도 존중하고 타인의 인권을 찾아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권을 알 때 당당하게 인권에 관해서 내 목소리를,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인권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그리고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을 인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법에 관할 지역, 민족,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게 인권입니다. 인권에 관한 내용을 세계 인권 선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인권은 누구나 무엇을 하든 하나의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을 권리다, 인권은 그런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범주에서 인권 유형 및 범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계 인권 선언에서 제시하는 3가지 유형으로 인권의 유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개인적 자유, 그리고 인권 유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차별, 노예, 고문에 반대하는 것을 보장받을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제시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 권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유지하거나 향상하기 위해서 국가나 타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절한 삶 수준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집합적 인권으로 인권 향상을 위해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 집합적 권리는 3가지 인권 범주 중에서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가장 낮은 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 집합적 인권의 향상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국제 협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성장시켜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권을 우리가 논의할 때 보편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로 또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즉 인권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성 추구는 인간의 존엄성 추구라는 그런 본질적 차원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구체적 제도 또는 법, 사회적,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달리 추구되는 게 아닌 게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주의에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의 집단 및 조직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런 식민사관과 보편주의가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부각된 게 문화상대주의입니다. 문화상대주의는 각각의 문화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어떤 문화는 우수하고 어떤 문화는 열등한 게 아니라 각각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문화상대주의죠.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이런 문화상대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시각이 꼭 필요하죠. 문화상대주의의 앞에서 이제 여성 할례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 간에 이제 긴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에서 인권 자체에 내포되고 있는 지속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권과 관련한 보편주의, 상대주의가 균형 있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균형을 고려해서 모든 사람이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겁니다. 다음은 인권 충돌입니다. 인권 충돌은 언제 나타날까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이런 보편적 원칙을 강조하지만 상대주의 관점에서 또 인권 충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 및 기관 시설에 따른 주민 간 이해 충돌,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뉴스를 통해서도 어느 지역에 장애인 기관이 들어온다고 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 집값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내용 종종 살펴보셨을 겁니다. 또 범죄와 관련된 범죄 피해자의 인권 충돌, 이런 것들이 이제 인권 충돌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인권 충돌의 특정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이제 인권 충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법과 민주주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인권 특성입니다. 사람을 위한 인권은 1993년 비엔나 세계 인권 대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대회 표어로 인권의 보편성 그리고 상호 불가분성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인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적, 신분 등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인권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 분리됩니까? 인권은 분리할 수 없고 권리는 동등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호 의존성은 하나의 권리 실현이 다른 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실현이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또 영향도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호 의존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 앞에서 우리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 의존성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별 없이 누려야 하는 것, 또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는 게 보편성입니다.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불가분한 거죠. 권리 간의 분리가 불가분하다라고 하는, 분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불가분성이었고요. 상호 의존성은 하나의 권리는 또 다른 권리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권 논쟁과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인권 논쟁의 딜레마 내용은 인권이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 하는 거에 대한 논쟁인데요. 인권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까지도 모두 인권적이어야 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인권은 목적과 수단을 모두 함축하는 그런 이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되는 겁니다. 인권과 이익관계에서도 또 그 논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인권에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런 인권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개인적인 이익이고 어디까지 본질적인 이익인가, 이런 구분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인권법 관계에 대한 논쟁입니다. 인권은 도덕적 원리이면서 또 법의 원리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성문화한 것, 또 도덕적 원리인 인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이런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법에 의한 영역과 또 세부 관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또 법과 인권, 어떤 도덕적 원리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다음은 인권과 사회 체계 관계에서 발생되는 논쟁입니다. 인권이 사회 체계와 관계없이 통용되는 그런 도덕적 가치인지, 아니면 사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변적인 내용인지에 대한 그런 논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인권과 인권 개념에 대한 논쟁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은 인권과 계층에서 발생하는 논쟁입니다. 인권 항목이 세분화되면서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진 엘리트 집단이 인권을 더 향유하게 되죠. 아무래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더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권의 본질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의 논쟁이고요. 다음은 인권 개념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쟁입니다. 인권은 인간이 구성해낸 이상적 그런 개념이고 이념이죠. 그렇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추론해서 또는 세부 인권 항목을 파생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인권이 정의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진정한 인권 개념인지 우리가 제대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논쟁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인권 존엄성 추구를 위해서 자유, 평등, 가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인권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침해에 대한 보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자유 침해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역사적으로 자유에 대한 가치는 인권과 관련해서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권 침해와 관련해 특히 제3자에 의한 신체, 그러니까 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주로 법률가에 의해서 주도되어 온 게 이 자유 침해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 사회에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듯이 이런 자유 영역은 취약계층,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보호와 관련해서 매우 밀접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 침해에 대한 보호에서 인권을 찾아보았고요. 다음은 평등 추구를 위한 사회 기본권 보장에서 인권을 한번 인권의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반대하고 동일한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평등 추구를 하죠. 그렇게 또 평등 추구가 이런 의미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인권에는 기회 평등을 넘어서
결과 평등의 가치까지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기회도 주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도 이런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평등에 대한 실현 조치가 필요한데 기회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고 개인보다는 집단에 초점을 두고 항구적 정책보다는 잠정적 조치가 필요함을 그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헌법하고 인권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제시해서 인권에 관한 내용을 이제 그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 줄 그런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국가죠.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침 개념은 그렇다고 이제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가치 질서의 성격을 가지고 국가에 의한 제도나 절차를 통해 보장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헌법에서 인간의 권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 기본의 확립을 통한 인권 보장의 규범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요. 이 개별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인권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권리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죠. 그런데 이 자유를 만약에 어떤 3자나 국가가 제한하고 제약을 한다고 한다면 이를 중재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타인이 한 개인의 자유를 포갑하고 제약하고 있다면 그것도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각국의 경제 수준, 재정의 규모, 또 입법자의 의지가 고려되어서 사회적 약자인 취약 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게 사회권입니다. 그러니까 생존과 관련해서 사회에서 잘 적절하게 살아가는 삶의 수준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례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난쟁이 던지기. 프랑스 한 도시에서 난쟁이 던지기라고 하는 오락이 행해졌습니다. 해당 시의 시장이 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오락에 던져지는 역할을 하던 마뉴엘 베켄하임은 시장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난쟁이로 던져지든 이 던져짐을 당했던 이 난쟁이가 오히려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최고 법원을 거쳐서 유럽 인권위원회까지 제소하기에 이릅니다. 당사자 베켄하임은 왜 이 오락의 금지가 부당하다고 하였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자유권 살펴보셨는데 그한테는 이 행위가 그 경제 활동이고 자유롭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어떤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권에 대한 침해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프랑스 최고 법원은 난쟁이 던지기라고 하는 오락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런 한 인격을 발사체로 사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오락은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내용을 베켄하임은 유럽 인권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됩니다. 금지 조치의 목적은 차별적이라고 할 수가 없으며 공공 질서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인권 사례 생각해보기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다룬 내용, 전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이란 무엇인지 인권의 개념 정의 해보았고요. 인권 간에도 어떤 충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인권은 어떤 특성이 있고 인권과 관련한 논쟁과 딜레마는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학습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